자, 2인차 변호사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은 술 많이 안 드시죠? 우리가 이제 회식 이제 가끔 하잖아. 우리는 막 이제 막 그렇게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런 회식 안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점심이라든지 네. 가끔 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술을 안 하는데 술이라는 건 이렇게 뭐 한두 잔 이렇게 뭐 분위기를 약간 띄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면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 술 때문에 많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술은 정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또 술 때문에 결혼 생활 힘들어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오늘도 그런 사건 같은데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이제 저희가 여자분 대리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제 남편이 바쁜 회사를 다녔고 회식이 잦은 업종이었어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뭐 그런 기업.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고 뭐 늦게 들어오는 아이고. 날도 많았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서로 이제 연애할 때와 이제 또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점들이 차이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좀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그 여자분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이제 남편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양치를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부엌에서 한다. 부엌에서 양치를 한다고요? 양치도 하니 다행이네. 양치 안 하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뭐 회식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외출복을 입은 그대로. 상태로 그대로 뭐 침대에 눕는다든지 소파에 눕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고 계속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게 안 바뀌죠? 묵살되니까 이제 다툼이 잦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한 사건에 그런 게 이제 기억나는데 그 아내분 표현 그대로 할게요. 우리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개, 떡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뭐 제가 유튜브니까 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완전히 마취돼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마취돼서 들어오면은 아무 데서나 그 소변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뭐 심지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소변 보고 어떻게 이거 살겠습니까? 그건 지옥이죠. 너무너무 이 술 주사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술은 마실 수도 있는데 결혼 전에 해서 봐야 돼요. 결혼 전에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 술 마시면 친하게 되잖아요. 그럼 술을 더 먹여보세요. 이 사람이 만취돼서 어떤 행동 나오니 만취되는데 진짜 인간 같지 않은 행동 나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감내해 주셔야 돼요.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고쳐지거든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술 주사, 술에 대한 그런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도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겠네요. 근데 너무 자주 다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혼에는 서로 동의를 하셨고 네. 그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항목이 이제 남편 명의의 10억 원대 서울 소재 아파트였는데요. 네. 그 혼인 당시에 이 아파트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이제 남편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굉장히 짧은 사건이었고 아이도 없다 보니까 이제 기여도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보통 5년 이하면은 이게 특유재산을 돼서 재산분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설령 재산분할 된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20% 맞습니다.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우리는 얼마나 나왔나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굉장히 잘 나온 사건이죠. 아니 잠깐만요. 40%가 나왔다고요? 기여도가요? 아니 40%면 뭐 혼인기간 뭐 10년, 20년 돼도 40%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5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특유재산이에요 일종의. 상대방이 부모님이 해준 재산인데 40%가 나왔다. 이거 너무나 어메이징한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나왔나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컸죠. 저희도 이제 그렇죠. 통상 안 사건 되는 실무가 사건이니까. 어떤지를 네. 아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혼인 당시 해간 혼수나 아니면 혼인 중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가사 내용 또 이제 혼인 기간 중에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지원들을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뭐 그 중에는 금전적인 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 뭐 지원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주장 입증을 한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 사건이죠. 서울 가정법원 사건이죠. 자, 합의부 사건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 가정법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가정법원 아닙니까? 정말로 존경스럽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면은 결혼기간 5년 안 됐기 때문에 특유재산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10%, 맞습니다. 20% 이렇게 그냥 선고 내릴 수 있거든요. 판사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을 본 게 아니라 실질을 본 거죠. 네. 실질적으로 아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물론 남편이 사온 건 맞지만 그래도 아내가 기여도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조의 기여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기여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 남편의 규제 사회도 좀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랑 별개지만 남편이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뭐 매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술 주사를 많이 힘들어 하는데 아내가
이런 남편의 규칙 사유도 재산분할에 조금만 참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네.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변호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가 법적으로 뭐 판례가 이렇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이 실질적인 사건을 꿰뚫고 그걸 법원에 전달하는 게 사실 변호사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최 변호사님 굉장히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봐서 이게 결혼 기간 5년도 안 된 짧은 기간인데 40%를 받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네.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결론이 잘 나와서 이거는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사건이고 다시 한번 우리 서울가정법원의 우리 판사님 훌륭한 판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사건을 잘 파악하신 거고 우리 의뢰인의 억울한 거를 잘 이제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의뢰인도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예, 굉장히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실무가 이렇다는 거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우리가 어쨌든 실무는 이렇지만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소송 중에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면서 예, 사건을 진행했고 또 뭐 실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판례를 바꾸는 게 또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태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결과도 잘 나왔고 의뢰인께서도 네.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열리지 않은 문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면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변호사 찾으셔가지고 억울한 걸 잘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또 유능하게 법원에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또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